오늘 토요과학 강연의 주제는 인간 유전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떻게 설정했는가입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정학수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하셨고요.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핵산연구실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최근 연구 분야로는 암발생 발달 과정에서 핵상 기능 변화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학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느끼시나요? 예. 광주 시골에서 이렇게 서울 학생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저희들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아주 생물을 하려고 결정한 건 아니고 어떤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생물을 하면 어떻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물만 하고 다른 걸 안 하면요, 생물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한 5분 정도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기반을 공부하는 기반, 이걸 잘 닦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초, 뭔가 배우면 끝까지 파고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DNA를 배웠다고 합시다. 아, 그러면 DNA는 나선형이다. 뭐 유전자를 거기에 두고 있다. 이렇게 알아서는 절대 안 돼요. 나중에 한마디 더 하면 못 이해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유전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어떻게 설정됐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연구를 하는데 기반이 뭐고 기초가 뭔데 내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뭔가를 열심히 다듬어야만이 이런 분야에서 뭔가는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과학에서 이것만 더 많은 분야들이 아주 미지수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희망하는 것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장수예요. 누구나 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자면 그 기반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만이 이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걸 바라보지 마시고 차분차분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학교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물뿐만 아니고 물리, 화학, 수학, 컴퓨터, 뭐 이번 사회과학, 지리, 역사 다들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매개 학문에는 자기만이 어떤 시스템이고 로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과 로직을 파악하면 자기 인생에서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이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자기도 그것만 맞다 그냥 따라가는 거 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과학자가 되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내용을 4분의 1, 5분의 1 내용밖에 안 돼요. 제가 중간중간 생물 관한 그 한 개 블록, 수학 관한 그 한 개 블록,
그러니까 오늘 제 강연은 블로그로 생각하시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걸 설명한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준비하고 와서 질문하고 자기가 제일 궁금한 걸 하나 물어보겠다. 이런 학생이 마음속에는 있어요. 근데 그 어느 것이 제일 궁금했던지 선생님을 만나면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이죠. 다들 나가 놀고 뭐 잠자고 늦잠 자고 난리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사이언스를 조금 더 알겠다고 여기 왔어요. 이런 것이 1년이면 그러니까 하루에 0.01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356일 동안에 매일마다 1%씩만 더 노력한다면 이렇게 37배의 노력이 올라가요. 꾸준히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루에 1%씩 노력 안 하고 잠 더 자겠다, 조금 더 놀겠다, 게임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만 빵꾸 나요. 0.06이에요. 이게 빵꾸가 나요. 0.3이면 엄청 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즐기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좀 좋은 일들이 생기도록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질문, 제가 지금 무언가 하게 되면 어쨌든 제 슬라이드에 제가 제작한 거 없어요. 다 구글 네이버 뭐 책에서 카피해 왔어요. 그래서 되는가요? 레퍼런스 달았어요. 여기에서 왔다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기 오지 마시고 구글 네이버에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찾는 시간이 많이 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찾아서 중점적으로 이 시각에는 반드시 이 몇 가지는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를 제가 먼저 시작하겠어요. 암, 뭐가 암이지요? 무섭지요? 첫마디로 암 하면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학자로서 암이 무섭다는 생각만 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럼 뭔 생각했어야 되겠어요? 좀 포지티브한 생각을 하세요. 암이 무서운데 다른 방면으로 과학자로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뭔 희망이에요? 암이라는 것은 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희망이 뭐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암이 있다는 것은 자연에 누가 세상을 만들었든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뭔가는 사람은 영생분명할 수 있다는 기반을 알려줬어요. 단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메커니즘, 기반을 모르니까 암이 둥둥 떠다니면서 사람이 살지 못해요. 만약시 영생불명하는 그 암세포를 조율하여 평생 그만큼만 자라고 또 이 암이 이 세포가 힘들어서 사라질 때는 또 새로운 세포가 나와서 이어간다고 하면 우리 개개인은 영생불명해요. 사실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미래의 과학자, 우리가 계속 연구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던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걸 조용히 따라가지 마시고 그런 내용이 왜 그렇게 결정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그 기반이 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들로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우리 세상에서 떠다니면서 틀린 말을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맞는 말을 틀린다는 것도 하고 틀린 말을 맞는다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수업을 내려갑니다. 그러면 제목 그대로 우리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제목 보고 다 알았죠. 더 말씀 깊게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만이 모든 수속을 해줘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지문을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손금이나 눈동자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비행기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 사람을 파악할 때 이게 유전체를 파악해요. 유전자. 이게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샘플을 찾아서 이거는 누구다 하는 걸 찾아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아이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스스로 DNA 길이가 얼마일지요? 물론 우리 유전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DNA에 있어요. 다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매개인이 인간으로 말하면 유전자 DNA의 총 길이는 염기서열이 총 길이는 얼마지요? 3 곱하기 10의 9승계의 염기가 있어요. 한 개 세포당 그 안에 우리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3 곱하기 10의 9승계의 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 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아빠께서 3 곱하기 10의 9승의 DNA 염기서열을 받았고 엄마한테서 똑같은 것을 받아요. 그래서 총 길이는 6 곱하기 10의 9승계의 염기서열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닮지 않았잖아요. 다들 자기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시퀀싱 서열을 분석해 보면 사람마다 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생물적 자기 아빠가 누군가 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이디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DNA에 있는 자기 유전자 아이디예요. 이것이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지우고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가 있는데요. 매개인이 아이디가 다 틀려요. 그런데 99%는 사람마다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99%라면 딱 99% 아니고 대부분 다 동일한데 가끔씩 틀리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PCR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증폭해봐요. 샘플을 가지고. 그러면 집에 누기 도둑이 왔다. 그러면 그거 샘플링 딱 하면 아니면 지문 채취해서 누구 왔다는 걸 시스템에 다 있어요. 그러면 금방 밝힐 수 있어요. 그래요.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건 지문을 하고 아니면 DNA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군 걸 확실하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 병 보면 자기 피를 뽑아서 검색해요. 근데 그 피 안에는 제 모든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만 그 인포메이션 안에 엄청 많은 개인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고 몇 살까지 살 수 있고 지금 뭔 문제가 곧 발생할 수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걸 분석하고 다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거 갖고 예측하고 이 사람이 뭐 어떻다 하는 걸 말 못해요.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 이런 데이터를 딱 보험회사에다 넘기면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은 몇 년 후에 어떤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뭐 어떤 보험은 나 싫어. 가입 안 해줘. 이럴 수도 있고 그 개인 사설이 사생활이랄까요? 없어요. 나중에는 병원에 한번 딱 갔다 오면 한 방울의
피갖고 우리 모든 생물적인 정보가 다 병원에 밝혀져요. 그런데 아직까지 병원에서 내 DNA 서열을 누군데도 못 준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직 법적으로 없어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 생물학적 아이디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 연기 서열을 아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2001년인가 그때까지는 한 번 사람의 시퀀싱을 연기 서열을 몽땅 6 곱하기 10의 9승기 연기 서열을 분석하는데 돈이 몇 천만 불, 몇 억까지 돈이 들어요. 그리고 10년간 그걸 분석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유전체 서열을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요즘은 피 한 방울 갖고 몇 시간이면 한 사람이 전체 DNA 시퀀싱을 금방 알아서 금방 데이터베이스를 딱 떠가지고 원래 있던 거 비교하면 이 사람이 특정 한 몇 시간 많으면 2, 3일이면 다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는 지놈 시퀀싱 할 때는 시퀀싱 세대라고 지놈을 탐색하는 과정이었어요. 지금은 포스트 지놈 시퀀싱 세대라고요. 그 시퀀싱을 분석해서 어떤 유전자들이 어떤 질병에 관련되고 어떤 유전자들이 어떤 수명에 관련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생물 정보학 이런 게 새로 나오면서요. 컴퓨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사이언스 할 생각하지 마세요. 생물 할 생각하지 마세요. 컴퓨터도 작은 건 안 돼요. 좀 커야 돼요. 지금 노트북 갖고는 안 돼요. 거기에 우리 DNA를 탁 넣고 그 다음에는 거기 레퍼런스 지금 있는 레퍼런스하고 비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뮤턴트 생겼다. 어디에 또 생기고 있다. 이렇게 한 방울이면 되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측정해도 되고 마음대로예요.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보면 우리가 되게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이 학생은 나중에 커서 사이언스 할 것인가 아니면 축구 선수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느끼고 끊어요. 더 깊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서 공부 더 추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초로 닦으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라고 항상 배웠죠. 이거는 생물 배우면서 첫 페이지에서 이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센트럴 도그마라는 게 배우셨죠? DNA에서 RNA를 가고 RNA에서 프로틴 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래 딱 보면 DNA가 안 보여요. 이게 다 프로틴이에요. 프로틴. 그러면 이제 말했어요. 여기 작은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 분자란 뭐라고 했죠? 분자가 한 개 물질이 최소 단위. 그러면 세포란 뭐예요? 한 개 생명이 최소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틀리게 생겼지만 구조도 있고 하지만 다 세포로 구성됐어요. 그럼 우리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고 이럴 때 한 개 세포에서 태어나요. 그 하나에서 쫙 번식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우리는 세포로 구성됐는데 세포란 생명이 최소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요. 사람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세포로 생각하세요. 세포 어느 부위에 어느 기능이 있고 첫째 세포 어느 부위에 뭐가 있고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세포 구조를 알아서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이란 세포 안의 물질과 외부 물질을
섞이지 않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세포 안에는 핵이 처음에 있어요. 핵 안에는 우리가 유전자, 염기설, DNA, 염기설. 그러면 그 세포 핵 안에 우리가 6 곱하기 10의 구성계 베이스가 쫙 이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조율을 통해서 어느 유전자가 발현돼서 세포막에 단백질이 발현돼요. 그러면 그 단백질이 우리를 하여금 어떤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DNA 유전자는 우리 생명의 비밀을 보존하는 것이고 우리 기능에 참여 안 해요. DNA 우리 생명 기능을 우리 생명 기능을 유지하는 물질은 유전자가 아니고 유전자에서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한 단백질이요. 단백질이 모든 생명이 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여해요. 그래서 세포에는 세포막에는 리피드, 지질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프로틴이 있어요. 그 프로틴들이 각종 기능을 하면서 세포와 주변의 사이에 인터랙션 하면서 생존하고 인간은 이런 여러 가지 세포로 구성된 인간으로서 우리 자기와 환경에서의 인터랙션 하면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센트럴 도그마라고 DNA에서 RNA 단백질 이 과정을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꼭 배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학교 가면 항상 이것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세포로 구성됐는데 세포에서 물이 60-70%예요. 사람 인간이 무게에서 물이 60-70%예요. 되게 묘한 거는요. 지구에도 무리가 60-70% 넘어요. 모든 것이 다 매칭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 좌우의 물질에서 거기에서 유전자는 1%에 불과해요. 유전자는 1%에 불과해요. 그리고 RNA는 되게 많은데 RNA는 뭐 하는 거라고 했죠? DNA에서 트랜스크립션 한 시퀀스예요. 그 안에는 유전자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 RNA로부터 프로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RNA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프로틴이가 15%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대충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거는 이콜라이하고 우리가 마말에서 이콜라이는 핵이 없어요. 핵 있다 없다는 뭘 증명해요? 핵에서 막이 없는 거예요. DNA나 그런 것들은 다 있는데 프로캐리어, 백테리아는 핵 같은 물질이 단독을 있지만 핵막이 없으니까 우리는 핵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 거는 핵막이 있어요. 그래 유전자 DNA들은 그 핵 안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세포를 생각하세요. 모든 기능은 다 세포가 발휘하니까 어떤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게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생겼는데 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느 부위나 다 세포로 구성됐어요. 그래 그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게요. 안 할 거예요. 사람은 세포로 만들어졌다. 이것만 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의 목표는 처음 그래서 세포 크기가 어느 마이 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세포 크기가 어느 마이 큰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겠죠. 20 마이크로미터. 그럼 20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도대체 어느 마이 커요? 상상하지 마시고 꼭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냥 상상을 20 마이크로가 뛰어는 외우시면 안 돼요. 세포가 20 마이크로 크기다. 외우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머리카락이 보통
1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머리카락이. 75에서 150. 그러면 세포는 거기에 한 5분의 1 내지 뭐 어쨌든 그 정도로 있어요. 그만큼 커요. 동그랗게 그만큼 커요. 그러면 한 개 세포가 그만큼씩 자라요. 그럼 우리가 이 피부가 다 세포로 있어요. 그러면 피부는 우리가 에피셀리어 셀이라고 하는데 피부 세포가 자기 특징은 다른 사람께 들어오지 않고 사람 몸에게 날아 안 가게 막는 부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아빠 엄마들도 잠깐 계시지만 우리가 가스태는 아이들은요 샤워해도 이렇게 이거 때가 일 안 나요. 다 세포예요. 생생한 여기까지 다 세포예요. 세포.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사회과 많이 접촉하면서 하루에도 씻으면 여기가 막 뭐가 때가 일어나요. 그 세포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제게 떨어진 거 아니고 자기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세포 크기를 아시고 그런데 사람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람이 사는 게 다른 것과 식물과 아니면 이런 다른 거가 틀리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과 말할 수 있고 인터랙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신경계통에서 뉴런이 우리 사람을 컨트롤해요. 자기가 오늘은 나가 놀겠다 공부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신경이 너무 중심적이니까 외부에 노출되면 안 돼요. 노출돼서 조금만 망가지면 다시는 생각 못 해요. 그래서 다 뼛속에 깊게 파여 있어요. 그리고 세포는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요 손 위에서 이게 뭐 있는지 만지면 느낌이 오게 그 세포로부터 쫙 이렇게 뻗어가지고 손끝까지 신경이 와요. 근데 그거는 세포 핵은 우리 중심의 신경 척추부터 머리까지 여 안에 세포가 있어. 근데 그 세포가 쫙 뻗어가지고 여기 손끝까지 발끝까지 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은 게 특이적인 세포의 크기는 1.2m, 어느 게 1.2m 될 것 같아요. 발끝까지 가는 세포는 여기 척추 여기 말단까지 신경세포가 있어. 그래 그쪽에서 쭉 뻗어 나오는 신경이 거기 발끝까지 가는데 이 길이가 1.2m 넘는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세포는 그렇게 크게 있다는 그게 특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물 안에 또 어쨌든 평소에 되게 궁금한 점이 있었죠. 우리 발톱은 소톱은 뭔가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런 것들은 봐봐요. 우리가 머리에는 단단한 뼈가 있어 보호돼요. 손톱이 없으면 손가락이 살만 있으면 며칠 일하면 점점 축소돼 내려가 없어져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면. 근데 손톱이 이래 막아줘가지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 발끝 손끝에 손톱이 있어요. 근데 이놈은 요 끝에 세포가 있어 그것이 특수한 세포로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생존하기 위해서 특수한 세포예요. 그럼 이런 특수한 세포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피는 왜 빨갛죠? 그 안에 히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히모글로빈 안에는 뭐가 있죠?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 안에는 아무것도 적혈구라고 생각. 우리 세포인데 왜 구라고 해요? 구는 공이에요. 세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든 세포를 다 세포라고 하는데 왜 여기 적혈구만은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적혈구는 아무 물질도 없고 딱 산소를 운반하는 히모글로빈밖에 없어요. DNA 어디 가서 사라졌어. RNA 어디 가서 사라졌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딱 히모글로빈만 있어요. 생김새도요 동그랗지 않아요. 적혈구라서 동그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는 스포츠 잘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동그란 거 근속을
얇고 어떤 얇고 이렇게 동그래. 그러면 여기 중간에 또 이렇게 파졌어요. 어느 뽀도 없어서 못 그래. 중간에 이렇게 딱 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혈구라는 게 그 안에는 히모글로빈밖에 없는데 구라는 게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딱 홈이 파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요. 피를 딱 보면 적혈구가 99%예요. 딱 현미경으로 보면 빨간 게 그런 게 촉촉촉 다니는데 그게 보여요. 이렇게 된 게. 그러면 왜 그게 이렇게 옴트하게 들어갔을까요? 동그랗지 않고요. 왜요? 다 자기 이유가 있어요. 산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들어가면 왜 산소를 더 많이 받는가요? 동그랗게만 들어간 면적이 더 커요. 수학을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산소가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적혈구는 적혈구지만 구가 아니고 이런 모양의 그 안에 히모글로빈의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DNA가 없는 세포예요. 그래서 적혈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 몸에 또 한 가지 특수한 점이 있어요. 뼈. 뼈도 아무 세포 없어요. 나중에 다 죽었다기만 자희생이겠죠. 뼈를 형성하는 세포들이 그게 아직도 골수 그쪽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뼈가 말랑말랑해지자면 그놈들이 딱 가서 칼슘 가지고 자기가 딱 붙으면서 다른 건 다 사라지고 뼈만 칼슘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나 어느 뼈를 어떻게 해도 그거는 칼슘이에요. 무기물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그쪽에 가서 붙어서 이렇게 이룬 거예요. 남은 거는 그냥 포스페이트, 칼슘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칼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아이들인데 이런 걸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40, 50대면 이 능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뼈가 망가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칼슘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뼈가 건강해져요. 그래요. 그래서 이 몇 가지는 세포가 이런 특수한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항상 자기가 눈에 보여, 자기가 하는 일이 눈에 보여야 됐어요.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 몰레큘은 분자는 물질의 최소 단위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유전자는 뭘로 형성됐다고 했죠? DNA. DNA 염기 서열이래요. 그러면 염기 서열에서 염기 서열이 뭐가 있죠? ATCG 있다고는 다 아시죠? 예, 그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럼 ATCG라는 건 뭐예요? ATCG가 뭐예요? 내계 부동한 케미컬이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그럼 이 물질이 4개밖에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물질이 있어요. 이 4개 물질이. 그럼 이 4개 물질이 뭐예요? ATCG라는 케미컬이 있어요. 우리가 보시게요. 그거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자는 하는 거는 우리가 DNA가 염기 서열이 쫙 돼서 사람 몸에 있다고 했는데 염기 서열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알지요? 근데 염기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몰레큘인데 네모나지 않아요. 이렇게 동그랗지도 않고 어떤 종이 조각 한 장이로 돼. 육각형 종이 조각으로 생각하세요. 육각형 종이 조각. 그러면 그 종이 조각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덮쳐서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개 종이 조각하고 두 번째 종이 조각 사이의 거리는 3.4 암스트롱. 암스트롱 뭔지 모르겠지만 0.34 나노미터이에요. 0.34 나노미터. 세포가 얼마 크다고 했죠? 20 마이크로. 근데 마이크로다면 뭐예요? 나노죠. 나노죠. 마이크로다면 나노그램. 나노미터이에요.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0.34 나노미터 있어요. 한 개 베이스하고 다른 한 개 베이스 사이에. 그런데 이게
6 곱하기 10의 9승의 베이스가 쫙 올라가면요. 어느 말 기겠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것만 꼭 알고 가세요. 어느 말 되겠어요? 계산을 집에 가 잘 해보시면요. 제 키 넘어가요. 2m 돼요. 하나도 붉은 말하는 게 없고 연기 그대로. 우리 연기라는 건 몰레큘이라 고 분자라고 했죠. 분자는 되게 작은 건데 그것을 하나하나 딱 그대로 쫙쫙쫙 쌓여놓으면요. 2m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되게 가늘겠죠. 그러면 2m짜리가 해그는 세포가 20 마이크로미터인데 세포 해그는 5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럼 2m에서 5 마이크로까지 꼬여 있어야 돼. 쫙쫙 꼬여 있어야 돼. 그 꼬이는 과정에 엄청 에너지를 많이 들어요. 그래 우리 물리에서 배웠지요. 뭘 배웠어요? 어떤 organized 조직적으로 쌓여 있는 물질은 에너지가 높아요. 하이톤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있을 적에는 움직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에너지가 충분해요. 그런데 죽으면 모든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람의 하이톤이요. 그 DNA를 꼬여서 2m짜리, 2m짜리 DNA를 5 마이크로리터 안에다가 꼬여 열려면 어느 만큼 감아야 되겠어요. 그런 것을 다 프로틴이 해요. 그 프로틴이 자이레이즈라고 있어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라고 있어요. 나중에 다 배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2m짜리 DNA 염기 서열을 그 5 마이크로리터 꼬여서 딱 엮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그 관계. 우리가 요즘 나노 테크닉이라고 많이 듣죠. 나노 테크닉은 뭐예요? 나노라는 거는 마이크로보다도 한 1000배 작은 건데 나노 테크닉이라는 거는요. 조그만 그런 분자를 기술로 해가지고 약물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나노 테크닉은 아래로 피크 테크닉이나 아니면 그 아래로 더 짧은 걸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코밸런트 바운드 그건 뭐래요? 코밸런트 바운드는 무슨 공유 결합이 거리가 얼마인가게 되면 0.1 나노예요. 0.1 나노. 그러니까 한 개 분자는 산소도 2개 원자로 구성되는데 그 사이는 1 나노, 0.1 나노 있어요. 그러면 나노 테크닉 밑으로 더 내려가 봤자 갈 데가 없어요. 그 분자 중간을 넣겠단 말이에요. 안 되지요. 그래서 나노테크는 거기 나노테크라는 이런 새로운 이런 분야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항암 물질을 나노테크닉으로 딱 세포 거기 암세포 그쪽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관계를 잘 하죠. 세포가 어느 마이 크고 머리가 어느 마이 크고 그다음에 세포 안에 들어가면 DNA가 어느 마이 크데 어느 마이 꼬여서 어느 안에 있더라. 그러면 다 꼬여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유전자가 필요하면 그 유전자만 풀어줘요. 그러면 그걸 풀면 그쪽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가 만들어지면 필요한 우리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우리 생명을 유지해요. 그러면 다 만들어지면 그쪽이 또 꼬이고 필요한 다른 부분이 또 풀어져요. 매일매일 이런 생활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해요. 세포가. 그래서 이 숫자를 꼭 기억하시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게 센트럴 도그마에서 이 짝이 DNA라고 하면 여기가 DNA라고 하면 여기 RNA. 그러면 한 개 RNA에서 또 단백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단백질은 우리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RNA는 유전자에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단백질을 만드는 중간 물질.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패스워드, 아이디는 유전자의 서열이 개개인이 조금씩 차이 나는데 그거 갖고 아이디를 인정하고 똑같은 유전자에서 우리가 먼저 프리 mRNA를 만들어요. 한 베이스를 한 1000개, 10,000개 쫙 mRNA 만들어져요. 프리 mRNA.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달러 조각이 있어요. 거기에서 3000개 서열이 나왔다면 엑손이 있고 인트론이 있어. 엑손은 아미노 애시드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인트론은 없어요. 그래서 인트론을 빼버리고 엑손만 다 붙여줘요. 그것이 여기에서 설명한 대로 요래요. 이렇게 굵은 거는 엑손, 아미노 애시드를 만들 수 있는 서열이에요. 중간중간 여기 보이는 것 가는 거는 인트론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나중에 연구하면 이미 또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엑손이 똑같은 mRNA인데 프리 mRNA인데 엑손이 어떤 거는 이렇게 어떤 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조금씩 어떤 엑손은 빼버리고 어떤 엑손은 인클루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개 거기 유전자 DNA에서 mRNA를 만들어서 프로틴을 만들어서 사람이 엑선 하는 데는 나이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어떤 엑손을 빼버리면 암이 와요. 어떤 엑손을 증가하면 어떤 건 암이 와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디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하면 사람이 질병이 와요. 그것이 프리 mRNA가 mRNA로 될 때 어떤 엑손을 빼버리고 어떤 엑손을 거기에다 인클루전 시키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장수할 수 있고 암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 이런 패스워드를 연구하는데 이거는 다 그 단백질이 거기에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저도 제 몸에도 어느 날에는 한 개 엑손이 없는 프로틴이 나올 수 있고 어느 날에는 엑손이 증가된 게 나오고 어떻게 되다 보면 암이 올 수도 있고 어떠다 보면 장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프리 mRNA에서 성숙된 RNA로 될 때 어떤 엑손이 빠지고 어떤 엑손이 인클루전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 못하고 틀리게 하면 패스워드를 우리가 틀리게 넣으면 사람이 자기를 인정 안 하고 뭐 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오늘 강의 내용이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에 제가 제일 깊게 여러분들 당부하고 싶은 거는 DNA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 DNA가 그 2m 되는 DNA,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 이콜라이는 많이 작아요. 그렇게 긴 DNA 2m가 이 안에 몸 안에서 한 개 핵 안에 그 조그맣게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DNA를 보면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계속 보고 그러는데 큰 의미 뭐라고 너무 말해서 재미없어요. 근데 그리기는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ATCG라는 거기 유전자 베이스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유전자라고 말하고 생명이 인포메이션을 ATCG에다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피우린하고 피리미딘 ATCG에서 A하고 G는 피우린이고 C하고 T는 피리미딘이고 아무튼
구조가 화학적 구조는 유기물질이에요. 유기물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본이 있으면 유기물질인데 이게 나이트로전까지 있으면 절대적인 유기물. 이런 것들이 평면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 가지 서열로 쫙 바뀌면서 우리 전체 유전체를 구성하였는데 그 안에 상당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이 담아 있어요. 그래 어떻게 담아 있는가 오늘 요거 차분히 이해하시고 이 유전자의 인포메이션을 누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그것을 짚어내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거기까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런 ATCG가 우리 유전자의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서열이 쫙 있으면 매개 서열에 아미노 애시드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드를 알지요. 우리가 세 개 베이스가 한 개 아미노 애시드를 인지한다. 그거 배웠죠? 그건 알죠? 알아요? 몰라요? 요게 한 개 베이스가 한 개 아미노 애시드를 인지하는 게 아니고요. 세 개 베이스가 한 개 아미노 애시드를 인지해요. 그래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유전자 안에 DNA가 이렇게 두 가닥으로 있어요. 이 두 가닥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유전자가 있는가 그 위치를 내가 어떻게 탐지해서 그 위치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RNA를 만들어 주겠는가 이거 인지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누가 말을 하자면 우리 인터랙션 해야만이 우리가 뭔가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우리 DNA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거기 담아 있는데 만약에 프로틴이 거기 가서 인터랙션을 못 한다면 그걸 탐지 못 한다면 그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못해요. 거기 있어도 누구도 모르는데 세상을 모르는 걸 가지고 무엇을 탐지해요? 그런데 프로틴이 그걸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모든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어떤 움직임, 터치가 없으면 인터랙션 없어요. DNA하고 프로틴이 어떤 터치를 해야만이 그 DNA가 풀리고 거기서 mRNA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터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터치할 때는 우리 생명에서 터치할 때 공유결합으로 터치하면 안 돼요. 결합하면 뭐가 나와요? 한 개 새로운 물질이 나와요.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을 안 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소결합. 수소결합에서 여기 요거는 차저를 많이 띄고 있어요. 전자를 많이 띄고 있어. 그러면 여기가 뭔가 하게 되면 하이드로전이가 수소가 거기에 결합될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가 옥시전 같은 것들은 네거티브 전자를 많이 띄고 있어요. 그러면 프로틴이 수소로 띄고 있는 프로틴이 요 옥시전 보면 그 수소하고 요 산소가 결합해서 하이드로전 본드가 수소 결합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프로틴하고 DNA가 인터랙션 되는데 그러면 네 개가 있어요. ATCG. 그러면 이 ATCG에 있는 매개 부위에 있는 수소 결합이 위치가 다 틀려요. A는 지금 이것이 A겠죠. 근데 여기를 보기에는 그렇고 이걸 확실해요. 자, G에는 여기 G에는 요거 봐. 여기 빨간 거는 수소를 받아들이는 부위야. 빨간 면은 수소를 받아들이는 거고 요거 파란 거라고 해요. 요 파란 거는 수소를 제공하는 부위예요. 그러면
단백질은 수소를 받아들이는 부위와 제공하는 부위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단백질이 쫙 가서 보고 이거 하나만 보면 모든 유전자에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태산같이 많겠죠. 그런데 어떤 특수한 서열 A, T, C, G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프로틴은 프로모터리라는 게 어느 게 있는지 알죠? 프로모터리 뭔지 알죠? 프로모터리 시퀀스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타타박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타타박스래요. 프로모터리 위치가 TA 이렇게 있어야 돼요. TA를 있으면요, 그 서열만 특수한 그 폴리머레이즈가 그걸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타타박스의 수소 결합을 보게 해요. 이게 이렇다면 ATC 여기를 봐요. 제가 ATCG는 ATAT인데 제가 TATA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 박스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 뭐 보내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이게 다 틀려요. 그러면 이런 조합들이 다 틀려요. 4개 조합이면 딱 좋아요. 4개 내지 6개. 그럼 한 개 프로틴이 4개 조합, 4개 내지 6개 그 서열에 하이드로전 본드 인터랙션으로 해서 자기 원하는 서열에 가서만 그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중심에서의 중심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어떤 연구를 할 때든지 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왜 그렇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너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염기 서열이 이렇게 많은데 특수한 서열에서만 유전자가 발현된다. 어떤 특수한 서열인가? 그 특수성은 그 단백질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서열에서만 우리가 mRNA를, RNA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DNA가 16 곱하기 10의 9승의 서열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유전자, 진정한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서열은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유전자를 DNA 시퀀싱 쫙 놓고 조금씩이었어요. 조금씩 자기 인포메이션 중요한 서열을 전체 유전체에다가 조금씩이었어요. 한 개 유전자씩 안 넣었어요. 한 개 엑손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 개 엑손이 합쳐서 한 개 지인,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매일마다 UV 쪼여요. 특히 여자분들은 햇빛을 가리고 다녀요. 그 UV를 쪼이면요, DNA가 망가져요. 폭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염기 서열이 100개 있는 데서 그 중에 한 개밖에 우리 유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UV가 쪼여도 100번 쪼여봤자 한 개 뮤턴트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염기 서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금씩 자기 중요한 유전자들을 파묻었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볼 때 자기 중요한 부위를 어떻게 비중요한 데다 이렇게 숨겨둔 거죠. 그거는 인간을 만들 적에 이렇게 신비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해요. 그렇게 UV를 쪼이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거는 나중에 생물을 배울 적에 3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DNA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것이 꼬여서 조그만 핵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은 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뭐가 그것을 풀리게 하고 어떤 서열이 풀리는가. 그러면 모든 과정은 다 인터랙션인데 뭔 인터랙션? 프로틴이 DNA가 인터랙션해서 유전자를
엑스프레션 해서 mRNA 만들든지 mRNA에서 프로틴 인터랙션해서 단백질을 만들든지 모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이 그림을 잘 보면 우리 사람이 개개 부위의 기능이 틀리다는 것은 매개 세포마다 그거 만들어낸 프로틴이 틀린다는 거예요. 심장에는 근육 세포밖에 없어요. 근육만 만들어내면 돼요. 우리 간에는 모든 먹은 것을 거기서 소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화하는 프로틴들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장에는 우리가 삶아 먹고 뭐 위생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데도 백테리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백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세포들도 거기에 지켜줘야 돼요. 그거 못하면 우리가 설사할 수도 있고 장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 매개 세포마다 기능이 틀리는데 그 기능이 틀리는 원인은 그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프로틴들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세포가 있고 근육세포가 있고 면역세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거는 더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패스워드. 먼저 이렇게 쫙 이렇게 먼저 이렇게 DNA가 나오는데 이렇게 엑손은 이거고 인트론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거 어떤 프로틴만 코드 프로틴만 만들 수 있는 그 서열만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요 과정을 패스워드래요. 그래 이것을 잘 찾아줘야만이 정확한 프로틴이 나오고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것이 패스워드예요. 똑같은 지인이 있어도 유전자가 있어도 이 패스워드 잘못 건드리면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저희 실험실에서 바로 이 일을 해요. 어떻게 이게 인터랙션 되는가 하는 것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너무 겁먹지 말라고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 했어요. 놀고 싶으면 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매일 1% 노력하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힘들면 휴식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볼루션 우리가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이거 역사상에서 근데 제가 배울 때는 그랬어요. 창조론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뭐 어떻게 만들었다 하면 과학이 없어요. 그거는 종교 쪽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제가 배울 때는 과학적으로 배울 때는요. 그게 뭐예요? 진화론.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 그러면 뭐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서 마지막에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게 맞아요?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 제가 축구공을 먼저 말할게요. 축구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축구를 안 차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공부만 하는 것 같은데 축구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느낌이 오세요? 예? 그거요. 오각형하고 육각형 저는 몰랐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육각형을 다 땄는가 하는데 오각형이 있더라고요. 요거 여기 오각형이 있어요. 요게 그다음에 하얀 건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래야만이 동글동글하대요. 그런데 이 구조를 화학가가 카본으로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각형 육각형 때는 공 같은 카본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냈어요. 그게 1960년도 그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90몇 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노벨상 받았다는 건 인간의 과학에서 되게 컨트리뷰션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 공구조를 밝히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몇십 년, 몇억 전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몰랐어요. 또 인간 세포에는 이런 구조가 없어요. 근데 이 세포가 바이러스가 뭔가 하게 되면 최근에 나온 HIV
HIV가 이런 축구공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축구공이 뭐가 좋아요? 그냥 동글동글 굴러다니면서 어디나 망가 앉아요. 누가 차도 그냥 굴러가지 망가 앉아요. 카본으로 이 구조로 만들면 어디에 우리가 볼링 하세요? 그 파우더가 하면 그게 미끌미끌하고 되게 좋아요. 그렇게 그게 이런 구조 있기 때문에 탄성 있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 구조는 망가 안 져요. 축구공 구조는 망가 안 져요. 동글동글한 구조는 망가 안 져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HIV가 자기가 생존하겠다고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최근에야 알았어요. 최근이라면 10년, 20년 되겠죠. 제가 말하는 최근. 근데 바이러스 그게 존재하는 거는 어쨌든 기한을 모르게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HIV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이렇게 딱 보면요, 이렇게 서열을 다 분석할 수 있으니까 보니까 이렇게 3개 단백질로 이렇게 축구공처럼 이거 5개 이거 만들었어. 이거.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 증명하는 게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면 누군가는 이 실험을 해서 반복해서 원숭이를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실험을 성공한 사람은 없고 자연적으로 원숭이가 그렇게 산에서 많이 다녀도 사람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과학 이론이 맞는가 안 맞는가 스스로 우리가 자기들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누구 말하면 그건 맞다. 그리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생각을 저도 요즘에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창조론은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과학자들이 많이 헌신해서 연구한 축구공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딱 만들어졌는데 그 구조는 인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고 창조론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가게 돼요. 그렇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근거가 없으니까 100% 어느 게 맞다 틀렸다고 제가 못 말하겠어요. 그냥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면 창조론의 근거가 점점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잘 보시면 HIV 바이러스인데 이게 딱 거기 축구공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느낌, 그거 프로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더 축구공처럼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요즘 현미경이 발달하고 뭐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서리 HIV 구조를 발견하면서리 축구공은 구조를 우리가 60년대 만들었는데 자연에서는 몇백 원래 존재하는 구조였어요. 인간이 그걸 모르고 살았단 뿐이에요. 그러면 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리 어떤 새로운 구조 인간이 모르게 더 있고 더 신비로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우리가 AI를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사람의 생각을 기계에다 만들어서 기계를 일하게 로봇을 만드는 거 AI라 해서 이게 붐이에요. 근데 거꾸로 저는 다시 생각해요. 그런 일이 맞는가? 그거는 당연히 맞죠. 많은 사람이 힘든 걸 기계가 해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AI 대신에 우리가 IA, 자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스스로 파악하고 자연에 왜 이렇게 존재하면서리 생존하여서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가? 그러면 우리도 사람도 그 방법으로 이 앞으로 생존하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거꾸로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HIV 구조고 그 다음에는 잠깐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거 구할 줄로 간단하게 하는 거 아셨나요?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15 곱하기 15 하면 곱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간단해요. 10짜리 수를
이래 두루 곱하고 곱하는데 1을 더해서 곱하는 거예요. 5하고 5를 곱하면 5는 25예요. 그 다음에 10자리에는 1인데 1에다가 1 더하면 2예요. 1 곱하기 2 하면 2예요. 225예요. 그럼 25 곱하기 25는요. 5는 25, 25 있고 세 번째 여기에는 2, 3은 6이요. 625예요. 그 다음에 35 곱하기 35는 25는 그대로고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42, 1225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는데 특징은 뭔가 1단위 수는 합의가 10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10단위 수는 일치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없어? 이거 눌러야 되나? 이렇게 나와. 이거 계산해 보세요. 75 곱하기 75 하면 7에다 1 더하면 8. 7, 8이 56하고 밑에는 5는 25 하면 7, 8, 50, 1625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위는 합이 10이 돼야 되고 10단위는 일치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4 곱하기 26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4, 6이 24, 24는 놔두고 3, 2, 3은 6, 624 이렇게 나오겠죠. 62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수학을 하면 빨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거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수박을 쌀 때 요거 똑같은데요. 동그란 거 사는 게 좋나요? 아니면 길쭉한 게 좋아요? 최적이 동그란 게 더 이익이에요. 안에 양이 더 많아요. 수학적을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 21하고 29, 하나 직경은 21이고 하나는 29예요. 그럼 이래 두루 곱하면 609가 나와요. 근데 똑같게 25 곱하기 25 하면 625가 나와요. 그럼 여기 609마 625가 더 크죠. 그래서 직경이 똑같은 동글동글한 걸 고르면 최적이 더 커요. 그러면 생활에서 이런 걸 느끼셔야만이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고 재밌어요. 그리고 삼각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어요? 제가 오늘에 증명하고자 하는 건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는 세 번째 길이와 똑같다. 크지 않다. 믿게 되지 않죠. 크죠. 두 변의 합의가 세 번째 변만 커야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누구나 다 인지하는. 근데 제가 똑같다고 증명할게요.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틀리면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요 중심에다가 점을 찍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변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변이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 두 변이 합은 네 변과 똑같죠? 예, 똑같죠? 따라왔어? 똑같죠? 그러면 내가 이거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그 8변의 합의가 위에 두 변과 똑같죠? 그러면 제가 이거 어디 갔어? 더 없네.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마지막에 변들이 다 내려와서 제3변과 마무로 딱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두 변의 합의가 세 번째 변만 크지 않고 똑같게 돼요. 자, 이 증명에서 제가 틀렸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있네요. 이유가 없죠. 제가 배운 대로 딱 했어요. 중점에다가 선을 그으면 그거는 그 밑변이 절반이 된다. 그 이론으로 쫙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세 번째 병과 똑같게 나와요. 뭐가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과학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로 이런 걸 판단하고 뭐가 틀렸는지 고민해 보세요. 이거 제가 중국에서 왔어요. 근데 제 나이 때는 대학 공부를 못해요, 누구도. 그래서 갑자기 제가 중학교 때 대학 공부 시험 시작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그냥 방과도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할 사람은 남아라요. 그럼 남아 배우면 자기 배워줄 거 다 배워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깊은 문제들을 던져줘요. 이걸 던져주면서 말했어요. 정답을 누구과도 물어보지 말라. 인생에서 이 정답을 찾아라. 제가 찾은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안 알려줄래요. 자기가 이런 과학적인 문제를 마음에 품고 공부를 하면 항상 뭔가는 생각이 깊어지고 뭔가는 도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꿈이 없이 그냥 교과서 보고 시험 공부하겠다. 그렇게 공부하면 기억력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도전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품고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여기에 부딪혀서 이렇게 내가 해결 못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 그리고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자기 능력에 따라서 다른 사람 말이 들려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해서 이런 도리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자기가 배운 백그라운드가 결합시켜 보면 문을 딱 나서면 내용이 완전히 틀려져요. 바로 이 시기예요. 저는 분명히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문을 딱 나가면 아버지 가방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했어.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이해를 할 때 자기 생각을 걸쳐서 완전히 자기 걸 만들지 않은 이상은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도리를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때는 틀리지 않아. 나가면서도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해요. 그걸 모르고 나가면 아버지 가방 안으로 들어간다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 웃겨요. 선생님도 웃겨요. 그래서 항상 이해가 중요하고 기억이 따라가지, 기억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못한 모든 문제는 기억하지 말고 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요번에 KT를 타면서도 봤어. 이런 광고가 없어. 그런데 빠른 뉴스, 연합뉴스, 기자들도 보는 뉴스 이래요. 딱 들으면 기자들도 이 뉴스를 보고 자기 기사 조선일보에서 그걸 보고 글을 올린다. 그러면 이 빠른 뉴스가 얼마나 빠르겠어. 이 말이 틀린 점이 있어요, 없어요? 한내라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이에요. 빠른 뉴스, 연합뉴스가 빠른 건 사실이에요. 다른 뉴스도 다 빠르겠죠. 기자들도 보는 뉴스, 기자들 당연히 보겠죠. 왜 보겠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왜 연합뉴스 기사를 보겠어요? 자기 쓴 거하고 비교하려고 보겠죠. 그거 보고 옮기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은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착각 주는 거는 연합뉴스를 보고 모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쓰는 것처럼 느낌을 탁 줘요. 생각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은 전혀 틀린 게 없어요. 사실이에요. 나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은 분석해 들었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깊게 자기 연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글을 읽으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이런 걸 보면 한심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DNA를 누가 발견했어요? 왓슨 클릭 발견했어요. 그걸 끄떡끄떡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있고 그게 바로 아버지 가방 안으로 들어간다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문가, 과학자, 교수가 글을 써도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있어요. 봤어요. 심각해요. 어떤 데는. 왓슨 클리그는 DNA를 발견한 게 아니고 왓슨 클리그는 DNA 헬릭 나선 구조를 밝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왓슨 클리기가 DNA를 발견한 사람마도 많이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왓슨 클리기 DNA를 발견했다 이렇게까지 전달돼요. 사실이 아니에요. 왓슨 클리그는 DNA 나선 구조를 밝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확실하게 배워주시길 바라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들여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요 스토리만 말할게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게 남자성을 따라가고 모든 게 이래 시집을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는데 조상님께 절을 해요. 그러면 남자만 또 해요. 여자는 안 한대요. 저 이런 걸 잘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유전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모든 사람이 유전 DNA는 아빠에게서 절반 오고 엄마에게서 절반 와서 일치하겠다고 와요. 그렇게 해서 딱 보면요. 3번 지나가면 그가 손자뻘이 되면 할아버지의 유전자가 손자들 사이에 존재할 확률은 25%예요. 다시 말하면 손자 4명이 할아버지께 인사하면 그 중에 3명은 그 할아버지 손자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학적으로는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듣고 더 어디 나가 전달은 하면 안 돼요. 이게 사회적인 이런 습관과 과학이 조금 어긋난다는 걸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고 싶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게요.